시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넉넉 잡아서 4시간 충분히 잡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연말이라 공사하는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알고 오신 자리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가 끝날 때 정도 되면 야 정말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와 이렇게 좋은 정보가 주어지다니 참 이렇게 오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먹거리로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맛있는 걸 먹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한다 한들 맛있는 걸 못 먹는다면 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먹거리를 먹다가 보면요 어느 날 공짜가 되고요 또 고소득이 되는 그런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설명회 또 세미나 하기 전에 조금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1공장입니다. 임실의 방문 사서문 옆에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저희는 건강하고 맛있는 햄스테이크를 만들었죠. 친한 F&B의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맛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햄소세지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과학적 식품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합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 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식유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잘게 가른 제가 돼지고기 2019년도에 취재를 해서 아시아 최다메달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MBC 입힌 뉴스에 나와서 제 역사가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전국에 알려졌었습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딴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임실 식품 가공업체인 친한 F&B는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에서 매실 소세지와 치즈 고추장 소세지 등을 선보이며 모두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는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치즈 테마파크 내 이 공장을 2021년 11월 26일에 개통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신자가 어버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B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입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둘, 셋! 그리고 저희 공장 안 구경을 한 4달 전 생방송 투데이 전국방송에 저희 공장 안이 나왔거든요. 네,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이란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아주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예, 소세지가 이렇게 청소듯이 만들어집니다. 예, 정말 오늘 이렇게 다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힘이 나고 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로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프랜차이즈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자, 이제 이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요, 메뉴 중에 부대찌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대찌개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예. 이걸 그 큰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찌개인데 몸 보신이 될 수 있는 부대찌개를 개발하자 해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몸 보신이 될 수 있는 부대찌개를 개발했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단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육수가 한우 사고라고 10가지 천재를 달여서 만들고요. 그 안에 다대기를 순창 장류하고 협약을 해서 100% 국내산으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부대찌개를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햄소세지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통 유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벗이라는 상으로 전주 롯데백화점 옆하고 한옥마을점에서 오픈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28평, 25평에서 하루에 보통 270만 원, 300만 원씩 매출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부대찌개보다도 햄소세지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데서 막 만들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햄소세지 공장을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햄소세지 제조 이제 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친한이라고 해서 졌는데요. 이 친자가 어버이 친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을 만들자, 그리고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의 나라 한자로 해서 친한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이때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저희 회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멀리서 보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이게 햄소세지 썰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께 아침에 텔레그램 방이에요. 제가 이때 2017년 5월 31일 날, 감사합니다. 5월 30일 날 제가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어제 늦게까지 소세지 만들고 써니라 고생하셨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셨네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세로 가야 합니다. 이날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MBC 전북은 참 좋다에 또 저희 공장에 한 3, 4년 전에 나왔는데요. 저희 부사장님께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가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돼지고기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데 이날은 닭가슴살 360kg로 소시지를 만든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닭가슴살이 있잖아요. 그 가는 기계에 한 번에 그 상자째 못 붙게 해요. 일일이 하나씩 보고 이렇게 넣게 해요. 그 이유가 그 닭가슴살 그 껍질, 스킨에 깃털 봉이 있잖아요. 깃털 봉이 딱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이걸 씹었었을 때 플라스틱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보고 이렇게 넣게 하는데 그 360kg면 있잖아요. 몇십만 덩어리예요. 그게. 그걸 두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넣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놓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한 봉을 꺼내다가 썰었는데 정말 한 1mm나 되는 그 닭 깃털 봉이 나온 거예요. 직원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날 그걸 갖다가 360kg를 다 뜯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마음에 이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이게 우리 회사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마음 자세로 가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부사장님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쓰냐면요. 그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있잖아요.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위험하대요.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한 90년, 80년 동안 바닷가에 가서 최종적으로 쌓여 있어요. 이 플라스틱을 쫙 펼치면 우리나라의 16배래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80년, 70년을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삭고 녹고 해서 바닷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일염을 먹잖아요. 염전에다가 바닷물 가둬서. 근데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 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놀라운 사건을 발표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을 매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잖아요. 그게 그 미세 플라스틱 원인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야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을 팔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자로 마음을 먹고 지금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전라남도 무안에 에코솔타라는 업체에서요.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거기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못해서 YTN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본에 통과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설료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앞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물에 뜨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 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제거된 소금을 사용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 컸구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아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미세 플라스틱 제거된 이 소금을 주변 식품 업체에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단 한 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다들 돌아오는 소리는 너무 비싸다. 한 2배만 비싸도 사용하겠는데 한 5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이거 비싸다고 난 이걸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익을 적게 붙여서 많이 팔겠다. 박리담회로 소비자들은 틀림없이 건강한 그런 식품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고요. 심지어 저희 거 이제 닭가슴살 햄 소시지에는 설탕을 빼버리고 그 스테비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당뇨에 그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슬기로운 당뇨 생활이라는 분이 유튜브에다 올려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미디언 이용식 그 선생님 딸 이수민이랑 이번에 결혼했죠, 올해. 한 5년 전에 저희가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원래 88kg 나가고 뚱뚱했었는데 다이어트해서 유튜브에다 올린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수소문해서 이용식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잘 지냈는데 이번에 딸 결혼할 때도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어요. 딸 이쁘게 살 빠지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얘도 갔다 왔었고, 이게 이제 저희 제품들입니다. 예,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들입니다. 한 130종류가 돼요. 예, 돼지고기, 닭가슴살, 이제 소고기로 이제 만듭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단백질 풍부한 맛있는 식품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이 늙잖아요. 그리고 병들잖아요. 이 가장 큰 원인은 뭐에 있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예,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또 빨리 늙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예요. 거의 우린 70위주잖아요. 내 몸무게가 50kg다.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내 몸무게가 70kg다. 그럼 70g을 드셔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젊어져 버립니다. 네, 왜 젊어지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가 다 단백질이 주 성분인데 그게 부족한 상태였다가 6개월 정도면 그게 채워져요. 네, 그러다 보면 활기도 있어지고 젊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모든 제품에 한 팩당 보통 한 20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팩 정도씩만 이렇게 드셔주면 정말 이왕 먹는 반찬 우리 걸로 드셔주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제품으로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주더라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연매출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5억, 12억, 15억, 45억, 93억 이렇게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거래처들이고요. 이제 저희 아마 이렇게 눈에 익은 브랜드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이제 거래처들입니다. 근데 그 애터미라는 곳 아시나요 혹시? 네, 애터미는 일타일품제도입니다. 한 제품을 받으면 다른 제품을 받지 않아요. 네, 근데 애터미에서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햄소세지를 비교 분석해서 이제 선택한 게 저희끼리 선택이 돼서 저희가 독점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왜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냐면요. 저희가 똑같은 애터미하고 똑같은 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애터미에서 찾아왔어요. 예, 이제 똑같은 동종업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해서 이제 직접 찾아왔어요. 보통 메일로 통보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마웠었고 해서 이렇게 직접 전화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왔던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마 다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시간 되실 때 친한 F&B를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 4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회사 뉴스가 나옵니다. 저희가 수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올림픽도 한 것도 있고 전라북도 도지사상 또 임실군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국민회장 산업장입니다. 그리고 장관상들도 받고요.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햇서무스 영업장상입니다. 식약처에서요. 우리나라의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업체를 12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FDA 들어보셨죠? 미국 식품의약국 현재 공장은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의 기반은 그겁니다.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을 팔지 않는다.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자. 이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걸 제품 홍보를 김예주 선수 아시죠? 사격에 김예주 선수랑 이원희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원희 유도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임실군에 오가는 모든 택시 버스에 광고판에 전에는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 했거든요. 이제 바뀌었어요.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소세지가 임실군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까지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올 거예요. YTN, MBC, SBS, KBS 비롯해서
모든 방송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 SBS에서 생방송 투데이, KBS에서 생생정보통을 비롯해서 아리랑 TV까지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은 주변에서 알아주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어요. 네, 왜 못 벌까요? 도망가요. 맞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쭉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제가 이제 뭘로 쓸까 하다가 논문 3개는 식품으로 쓰고 마지막 것은 유통으로 써보자 해서 그 네트워크 유통으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쓰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업계가 돈을 쫓아가는구나.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돈을 못 버는구나. 왜 못 번지를 알아냈어요. 뭐냐면 돈을 쫓아가면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목적을 잃어요. 그리고 돈만 쫓아가면 돈을 못 벌면 사기꾼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주변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사기꾼이고 뭐 당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버는 것이냐면 어떠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면 돈은 결국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제조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유통업체로 물건을 넘깁니다.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로 팔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조업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요즘 다 어려워졌어요. 3, 4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 고물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원가가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어려워졌어요. 근데 유통업체가 소비자한테 파는데 유통업체는 그대로 돈 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떼다가 이익 붙여서 파니까. 근데 누가 더 힘들어졌는 줄 아세요? 소비자는 항상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경기도 안 좋죠. 고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도 다 고금리로 올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좋은 먹거리를 내가 아무리 좋게 만들더라도 소비자한테 갔었을 때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통 과정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먹거리를 다 실자. 우리와 같은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다 그 제품들을 실어서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로 전달하자. 그러면 이 유통 마진이 없어지니까 저렴해질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 그 리드밀이라는 쇼핑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정말 주변에 좋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지금 계속 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모든 먹거리가 다 실릴 거예요.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까지도 다 실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장부기가 다 이루어지는, 그게 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해서 그 소비자가 부담 없이 먹게끔, 이렇게 부담 없이 먹게끔 만들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은 일어나게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소비자가 부자 되는 세계 최초 먹거리 플랫폼 리드밀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저렴하게 먹는 거에서 고소득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바탕이 이거예요. 그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마켓컬리. 예, 마켓컬리가 식품으로 연매출 2조를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8년 만에.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집 앞에 가면 마트가 있고 정육점이 있고 첨가점이 있어요. 누가 핸드폰으로 뭐 과일 사 먹어야지 해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고기 사 먹어야지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지금 시대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먹거리를 주문하는 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라는 곳에서 먹거리로 매출이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애터미 아시죠? 예, 애터미가 뭐 하는 회사죠? 예, 다단계죠. 다단계 느낌 어떤가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예, 다단계가 왜 안 좋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논문을 쭉 쓰고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단계 업체가 깜짝 놀랐어요. 한 400여 개 돼요.
다단계 다단계 수익 배분법으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한 400개가 돼요. 그리고 합법적인 다단계가 있어요. 등록이 돼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가 한 16개 정도 돼요. 근데 그 모든 다단계들이 있잖아요. 다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다단계 업체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화장품 건강식품이 그 회사의 독점 제품들이에요. 시중에서 안 파는 독점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0원짜리를요 가져와서 10만 원에 팔고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 많이 남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수당을 팡팡팡팡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피라밋, 금융 피라밋이 돼 있었던 게 우리나라 다단계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애터미가 그걸 깼어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터미가 한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 제가 애터미한테 그랬어요. 다른 회사들은 망해도 애터미는 안 망해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저희께 애터미의 독점으로 7, 8년 전에 납품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초록마을보다도 한 15% 저렴하게 줬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계속 깎는 거예요. 너희 것만 파니까 더 깎아줘. 많이 팔아줄 테니까 더 깎아줘. 계속 깎는 거예요. 그걸 거의 정말 한 1년을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많이 팔아줘? 하고 제가 저렴하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애터미 안 망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조예요. 먹거리는 2조예요. 어떤 시장이 더 큰가요? 먹거리. 화장품 건강식품 시장이 큰가요? 먹거리 시장이 큰가요? 먹거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해버리자. 그 대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모든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을 싹 뽑아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모든 다단계의 단점을 이것 때문에 다들 요거도 먹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없애는데 뭘 했느냐? 첫 번째 판매 활동을 다 해야 돼요. 모든 네트워크를. 팔로 다니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입비라는 게 있어요. 진입비라고 해요. 돈을 벌려면 첫 직급이라도 따야 돼요. 그러려면 그 직급을 따려면 매출액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뽑든지 팔든지.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다른 게. 이 마감 때 다 죽어나는 거예요. 마감 때 자기 직급 유지하기 위해서 직급 유지 못하면 또 직급 박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빈 공간에 구멍 난데 물건 삥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집에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 네트워크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분들 집에 가셔서 베란다 문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건강식품 화장품 쌓여있어요. 날짜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쌓였는데 결국 돈이 안 돼요? 재고는 뭐예요?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 투자가 됐는데 돈이 안 되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네트워크 정말 이렇게 뭐 20년, 30년, 막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쭉 만나보고 이제 그 고소득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내가 그 회사에 한 12년을 있으면서 회원이 12,000명까지 됐어. 내가 한 5년 있으면서 회원이 8,000명까지 됐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다 나도 멈추고 다 멈췄어. 그리고 그 회원들은 매출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뽑았는데 밑에서부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안 사 먹어도 이거 안 발라도 괜찮잖아요. 밑에서부터 매출이 안 일어나다가 결국 나까지도 안 하고 있고 다 잠자는 휴먼 고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휴먼 고객으로 되고 마지막에 제일 큰 네트워크의 단점 원망을 듣더라. 누구든지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친한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한테 가서 전해요. 이거 돈 돼. 이거 정말 같이 하자. 내가 이거 열심히 해줄게. 결국 와서는 돈 안 돼서 그 친구한테 물건 좀 샀는데 그냥 물건만 사주고 말았어?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 10가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담 없이 소비자가 돈 버는 세계 최초 먹거리 네트워크인데 먹는 즐거움이 무료의 기쁨과 고소득으로 되게끔 해놨어요. 그냥 먹다가 보면 고소득이 되게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플랫폼 들어보셨죠? 플랫폼. 예, 우리 온라인 플랫폼이 뭐 카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 다 온라인상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곳은 그냥 생산자가 물건을 실어놓고 소비자가 사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 플랫폼은 달라요. 생산자가 물건을 실어놓고 소비자가 사가는데 둘 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아무 부담 없이.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제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돈이 돼도 합법적이어야 된다예요. 예, 아무리 돈이 돼도 합법적이어야 돼요. 예, 이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요, 첫 번째 5억 원 이상의 자본 부분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해놨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2024년 8월 14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어요. 다단계 등록을. 네 번째, 이 네트워크 다단계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막 처음에는 돈 왕창 줘요. 마지막에 사람들 많이 모아오면 그 돈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뭐 그게 심각해요. 예, 그래서 보험처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지적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보상을 해줘요.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을 예치해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런 사업을 권하거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야? 돈 예치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야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먹거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데도 다 같이 이렇게 먹거리 팔던데? 그러잖아요. 다 팔죠. 네. 앞으로 이제 5년이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1위가 될 거예요. 연매출 5조로. 연매출 2조로. 5년이면. 왜냐면 마켓컬리가 8년 만에 2조를 넘겼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되고 공짜로 먹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5년이면 2조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가 작년에 1조 2천억으로 1위를 했어요. 우리가 5년이면 무조건 2조를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1, 2위하고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데도 이렇게 먹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먹거리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실어놓은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이에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상식적으로 그거 아시나요? 네트워크 다단계가 수당을 몇 프로 준다고 알고 계시나요? 35%. 다 이제 상식적으로 다 많이 아십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다단계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요 9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다 가입을 해봐서 다 이제 상식이 되어 있어요. 예, 다단계는 35% 수당을 줍니다. 근데 저희는 있잖아요 20%를 줍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 30%는 줘야지 어떻게 20%밖에 안 줘?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 20%가 더 커요. 예, 왜 더 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우리 제품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컵라면 이게 국민 간식이죠. 근데 저희 미드밀크 컵라면 우리나라 2위 업체, 세계 1위 업체 컵라면이에요. 다 친환경이에요. 예, 저희 컵라면은 군산 흰 찰쌀보리로 만들어요. 거의 다 국내산이고 친환경적인 거예요. 가격대들은 거의 박스당 가격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35%가 뭐의 35%인지 아세요? PV. 네, PV의 35%예요. 근데 우리는 PV를 70% 잡아줘요. 근데 우리나라 2위 업체 10% 잡아주고 1위 업체 10% 잡아줘요. 이제 국거리, 우리 추어탕 70% 잡아줘요. 감자탕 70%, 다른데 10%, 12% 잡아줘요. 고등어, 우리 70% 잡아줘요. 여기 9.5% 잡아줘요. 이건 똑같은 제품이에요. 햄소세지, 우리 거죠. 우리가 납품했으니까. 우리 70% 잡아주는데 여기 14%. 치즈 돈가스 70%, 4.8%. 우리는 치즈 70%, 11.5%예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00원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0,000원. 10,000원의 매출액이 일어나면 우리는 PV를 몇 프로 잡아준다고요? 70%. 70%면 7,000원이죠. 7,000원의 20%가 우리는 수당으로 풀려요. 그러면 70%에 20%면 1,400원이 풀려요. 근데 다른 데는요. 10,000원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PV를 10% 잡아줘요. 그럼 얼마죠? 1,000원. 1,000원에 35% 얼마예요? 350원이에요. 우리는 20%지만 1,400원이고 다른 데는 35%지만 350원이에요. 금액을 적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열심히 사업하다 보면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7억을 잡아줘요.
7억에 20% 1억 4천이 수당으로 풀려요. 다른 데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업체들은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0% 잡아줘요. 그럼 1억이에요. 1억에 35% 3,500만 원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는데 10억 잡아주면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100억 죽기 살기로 해서 물건 팔았어요. 내 그룹이. 그런데 이거 10억만 인정해도 힘 팽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나면 70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로 사업이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먹거리 실컷 실어나봤자 들어가 보잖아요. 뭘로 돈 되고 뭘로 사업이 되냐면 결국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예, 먹거리는 구색 맞추기일 뿐이에요. 우리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그 보너스 마케팅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듣고 나시면 신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될까? 이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되게끔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 쓰기 위해서 그걸 계산해봤어요. 우리 미드밀 안에서 최소 최소 소비로 최소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적게 사 먹었을 때 가장 적은 소득은 얼마가 될까?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예. 먼저 이제 우리 수당책에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가 사서 먹었다. 예. 내가 사서 먹었다. 나한테 2%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카톡 날리는 거예요. 문자 날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물건 들고 다니면서 막 먹어봐, 발라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카톡으로. 예, 먹거리니까. 카톡으로 내 주변한테 이렇게 링크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보고, 그 친구가 보고 이걸 사먹기 위해서 가입을 하면 바로 링크 날린 사람 밑에 바로 붙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날린 사람들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사서 먹으면 그분들이 사서 드신 거에 2%가 내 통장에 들어와요. 예, 이렇게 또 이제 그분들도 또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겠죠? 예, 9대까지 일어나는 총 매출액의 2%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최소 소비의 최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한 가정당 있잖아요. 2인 가족이 한 달에 먹는 먹거리가 한 50만 원 정도 먹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나 처음에 막 다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2인 가족이 평균 50만 원. 3, 4인 가족이 얼마를 먹냐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최소 얼마를 먹을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너희가 우리 한번 쇼핑몰 한번 들어가봐. 믿으면 돈 못 벌고 용돈 받고 있지만 너희가 한 달에 부담 없이 사 먹을 돈이 얼마야?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간식으로 3만 원어치 사 먹을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담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만 원이 장국인가요? 간식 사 먹은 건가요? 간식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3만 원어치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 지금 다들 몇백 명, 몇천 명씩 있을 수 있어요. 5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명. 그래서 내가 5명한테만 카톡을 날렸어요. 야, 여기 들어가봐. 기가 막힌 먹거리가 있다. 너무 건강하고 정말 저렴해.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5분이 사서 드셨어요. 그리고 이 또 5분도 5명한테만 날렸어요. 또 5명도 5명. 이렇게 해서 9대까지 꽉 5명씩만 날리니까 9대까지 꽉 채워지니까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240만 명이 돼요. 5명한테만 전달해도 240만 명이 돼요. 그리고 이 240만 명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 줄 아세요? 한 달에? 10억이 들어와요. 10억이 들어와요. 5명씩한테만 전달했는데 3만 원씩 간식만 장보기도 아니고 간식을 사 먹었는데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5명씩 쭉 전달해서 다 240만 명까지 채워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더 낮춰서 계산해 볼게요.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만 이루어졌다. 5명씩 내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렵다고 전제하고 10%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240만 명이 아니고 몇 명이죠? 24만 명.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 1억 들어와요. 매달 들어오고요. 평생 들어오고요.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돼요. 3만 원 간식만 사 먹었는데. 한번 더 낮춰볼까요? 이게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면요 24,000명이에요. 벌써 우리 미드밀 사업하신 지 한 5개월 좀 넘으신 분이 있어요. 고창의 베리팜 대표님, 회장님. 지금 곧 있으면 6,000명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젊은 그 미라클조라는 사업가가 계세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달? 벌써 3,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4,000명 넘은 대표님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불과 한 5, 60명이에요. 근데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선전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24,000명은 누구나 돼요. 쉽게. 근데 24,000명이 됐었을 때 이 24,000명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다. 얼마가 돈 줄 아세요?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와요. 매달 평생 1,000만 원 들어오면 적나요? 아니 괜찮나요? 네, 괜찮죠. 우리가 그 1,000만 원 월급 받으려면요 직장 생활 한 25년, 30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유통 마진을 넣어줬더니 이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업체들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 1,000만 원 넘는 소득자들이 95%가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정도 1,000만 원을 넘었느냐 보니까 빠르면 1, 2년, 늦어도 3, 4년이면 그 1,000만 원대 소득자들이 다 나왔어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거 있잖아요. 저희는 1대에서 9대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마케팅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중간중간에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9대 밖에 10대, 11대, 12대, 13대 이렇게 올라와서 붙어요. 네, 그래서 9대까지 다 꽉 채워준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가 금방 돈을 말씀드렸나요? 먹거리를 말씀드렸나요? 먹거리. 돈을 말했죠. 제가 금방 돈 얘기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업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봐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3만 원치를 사 먹었어요. 근데 내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공짜로 먹었네 그러겠죠. 내가 있잖아요. 3만 원치를 사 먹었는데 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돈 벌었네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 사업의 취지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먹는 거 부담 없이 만들어주는 취지예요. 어느 정도로 쉽게 부담 없이 만들어드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5명한테 전달했어요. 5명이 5명한테만 전달하고 5명이 5명한테 전달하면 1대, 2대, 3대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원 숫자 불과 155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보통 한 12~13명 가입시키신 분들이 한 2달 정도 지나면 100명이 넘더라고요. 예. 내가 1대, 2대, 3대만 만들어지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6만 원이 넘게 들어와요. 회원 숫자 1대, 2대, 3대 155명만 되면 내가 3만 원치 먹었잖아요. 내 통장에 6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 벌었네. 아, 돈 버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5명이 있죠? 그 밑에 1대, 2대는 벌써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1대, 2대 만들어진 분들이 이 1대가 한 대만 더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또 2배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취지가 뭐냐? 내가 먹은 게 공짜, 내가 먹은 것보다 2배, 내가 먹은 게 공짜, 내가 먹은 게 2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들을 먹은 게 공짜, 부담 없게 만들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9대까지 쉽게 차는 거예요. 1대, 2대, 3대만 만들어지면 돼요. 내 밑에 1대도 1대, 2대, 3대만 만들어지면 돼요. 먹은 게 공짜 되는 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에 내가 위해주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먹은 게 공짜가 되게끔 만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봐보세요. 이 5대는 누구든지 쉽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벌써 우리 미드밀에 3, 4천 명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평균 3, 4천 명은 쉽게 되더라. 5, 60명만 전달하면 3, 4천 명은 몇 달 지나면 되더라 였어요. 3, 4천 명이 됐었을 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5대만 내려가면 3,900명 정도 되거든요. 155만 원이 들어와요. 내가 3만 원치 먹었는데 155만 원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건가요? 많이 들어온 건가요? 많이 들어온 거죠. 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위해주는 사람들 먹는 걸 부담 없이 만들어주는 그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마트에 한번 장 보러 가면 한 어느 정도나 얼마 정도 장을 보시나요? 10만 원 이상. 그렇죠. 보통 10만 원 정도는 보죠. 네. 우리 쇼핑몰에서 10만 원 장 보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다른 데서 사서 먹는 거 그냥 그것도 10만 원어치 사서 먹는데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모든 먹거리가 다 실리는데 우리 쇼핑몰에서 10만 원 장 보기 쉽잖아요. 10만 원 장 보기를 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10만 원 장 보기 하고 내 밑에 9대까지 10만 원 장 보기를 다 하잖아요. 내 통장에 한 달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4억이 들어요. 그 상상이 안 가죠?
30만 원 장부기를 하면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이거 102억이 들어와요.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내 통장에 한 10만 원 장부기 했는데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씩 들어오면 우리 쇼핑몰에서 50만 원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죠. 무조건. 50만 원 장부기 하면요. 170억이 들어와요. 상상이 안 나죠. 그 우리의 세대가 그렇게 그 세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프라인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2인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지금 지나버렸어요. 지금 온라인 세대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켓컬리가요. 그 젊은 여성 그 대표가 이제 40살인가밖에 안 됐거든요. 한 10년 이제 10년 됐어요. 그냥 먹거리 쇼핑몰 만든 거예요. 그 쇼핑몰이 2조를 넘겼어요.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자꾸 그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닭가슴살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쇼핑몰 하나를 만들어 버리자. 여기서 사 먹으라고 해야지. 만들었어요. 한 거의 10년도 안 돼서 연매출액이 3천억이에요. 그 젊은 청년이. 온라인 세상이 이래요. 온라인 세상은요. 국경도 초월하고요. 지역도 초월해요. 온라인 세상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펼쳐져 버렸어요. 아시죠? 지금 이마트 계속 문 닫고 있죠. 줄이고 있죠. 오프라인 세대는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먹거리로 이렇게 다단계를 하게 해서 돈 벌게끔 돼 있는 데는 전 세계 오로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아무리 사 먹어봤자 돈 되지 않죠. 포인트나 좀 넣어주고 말죠. 근데 저희는 정말 이렇게 고소득이 발생해버리게 해놨다 보니까 앞으로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선을 볼게요. 1대2 대반 3대만 되면 10만원 장부기에다 20만원 넘게 들어오고 30만원 장부기에다 60만원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5대 한 3,900명만 됐다. 10만원 장부기를 했다. 한 달에 54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만원 장부기 했는데 내 회원 기껏해야 한 3,900명인데 내 통장에 나 10만원 집어넣었는데 540만원씩 평생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적나요? 안 적죠? 앞으로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경기는 이 세상 경기는 더 안 좋아져요. 앞으로 경기가 이제는 IMF 때 정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안 좋아져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 이유가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가는 있잖아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 다 따라서 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3대 수출 국가거든요. 그걸 수출을 못 해버리니까 그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니까 저희 고기값이요 닭가슴살이 3배가 올라버렸었어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디든지 아시죠? 지금 다 한쪽은 폭우, 한쪽은 가뭄, 다 흉작이에요. 앞으로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먹거리로 시스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잠자고 있다가 또 돈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최고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장부기를 했다. 5대만 돼도 1,600만원이 들어와요. 50만원 장부기를 했다. 2,700만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부담 없이 소비자가 돈 버는 세계 최초 그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그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그 이제 연구한 그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아메입니다. 2위 업체가 애터미고 작년에 1조 2천억, 애터미가 9천억.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아메이는요 한 900억 떨어지고 애터미 한 1,300억 떨어졌어요. 이게 쭉 이제 모든 업체들 그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사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멀리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억 이상 받는 소득자들이에요.
아메이가요 작년에 400명이 넘었어요. 애터미가 360명이 넘었어요. 억대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1억에서 억을 받는 사람들이요.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있다니까요. 모든 네트워크들이 억대 소속자들이.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억대 소속자들이 어떻게 해서 억대 소속자가 됐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억대 소속자가 돼요. 내가 이 억대 소속자들 만나봤거든요. 특출난 분들이 아니에요. 다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억대 소속자가 됐어요. 그 억대 소속자 된 걸 연구 분석해서 찾아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경제 인구라는 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약 900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그냥 이렇게 뭐 전에 나 그런 거 안 해 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치가 나왔어요. 애터미가 그렇게 열심히 한 5년 동안 했지만 회원 숫자 지금 300만 명이야. 더 안 늘잖아요, 잘. 그리고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30년 돼가고 있죠? 회원 숫자 지금 10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억대 숫자를 다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 50만 명 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50만 명이 넘어가면요.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이 다 가입된 거예요. 결국 어디 가서 세미나 하잖아요. 나 이거 가입했어? 라는 소리가 쉽게 나와요. 나 이거 우리 누나가 해. 뭐 우리 내 동생이 해. 이 얘기가 나온 게 50만 명이 넘어가면 나와버려요. 네트워크는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했더라요. 예, 결국. 그리고 제가 또 더 연구해봤어요. 모든 네트워크에 돈 번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이건 합법이건 그 돈 번 사람을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위 1%들 있죠. 상위 1%. 최고의 고소득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상위 1%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 네트워크는 감사합니다. 네트워크는 5만 명 안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초창기라고 그래요. 이 5만 명 안을. 이때는 있잖아요. 대표가 직접 뛰어다녀요. 초창기니까 어디든지 대표가 직접 뛰어다녀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직접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쉬어요. 어제도 세미나, 어제도 그 중콜로 2시에 세미나, 오늘도 지금 이렇게 또 세미나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또 내일 또 쉬지 않아요. 계속 초창기니까 대표가 직접 뛰어다녀요. 그리고 그 5만 명 안에 시작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차원으로 관리를 하냐면 창업공신이에요. 초창기니까. 예. 근데 지금 저희 지금 미드밀의 회원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제 22,000명 넘었어요. 22,000명. 5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어요. 50만 명은요? 안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시작한 지 이제 3달이에요. 3달 만에 22,000명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 회원 숫자 10,000명이 넘으면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다. 왜 10,000명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세미나도 이루어지고요. 책임도 잡히고 그 안에 검증이 돼요. 아, 이 사업이, 이 제품이 그 시중에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후원 방문 판매로 그 후원 방문 판매로 10,000명을 한 거예요. 예. 10,000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로 이번에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극초초창기예요. 그 처음에 그 10,000명은요, 그 사업 이렇게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건강 쪽으로 추진했어요. 헬스클럽, 유도, 태권도. 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보고 소비자 라인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 초창기다. 이 5만 명 안에 이 시기는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로또 복권 1등 10장 당첨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회라고 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여기 또 애터미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 맞나요? 혹시 다 애터미 회원들 아니신가요?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애터미에 납품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 회장님 강의도 저도 들어봤는데 첫 세미나를 있잖아요. 익산 오리집에서 했대요. 17명 모아놓고 했대요. 근데 그 17명이요.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본인도 신용불량자였대요. 다 완전히 망하신 분들끼리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17명 중에 10명, 지금 10명인가 10명 이상이 최고 직급이에요. 임페리얼.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어요. 내가 빚도 있고 신용불량인데 한 달에 1억 이상을
불과 몇 년 후에 1억 이상을 벌 거라는 걸 상상을 했을까요? 안 보여. 감이 잡혔을까요? 아니죠. 근데 됐어요. 왜 된 줄 아세요? 극초 초창기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뭔 시작점이 달라면 모든 네트워크들은 유통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물건 떼다가 팔죠. 우리는 제조예요. 제조는 뭐가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요. 뿌리가 있고요. 신뢰가 있어요. 예. 제조업체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예. 유통업체들은 물건 떼다가 팔고 돈 안 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식품업체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 일생일 때 이런 기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정말 이런 기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5만 명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저희 회사가 왜 전 세계 최초인지 말씀드리면 이 크게 5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링크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화장품 건강식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이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여기 들어가봐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30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70만원짜리 건강식품이에요. 그 카톡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런데 카톡이 왔어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한 3일 동안 몸이 허했는데 한 이틀 동안 여기 그 추어탕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졌네. 근데 이 추어탕이 특별해. 남원에서 제일 추어탕 잘 만드는 곳에서 그 화르를 가지고 냉동 그 미꾸라지도 아닌 화르를 직접 통으로 갈아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그 안에 들어간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소금을 사용했는데 근데 한 봉에 4,300원밖에 안 해. 내가 이걸 한 하루 이틀 먹었더니 힘이 나네. 이거 받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좋죠. 이거예요. 먹거리로 사업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부담 없고 무료가 와요. 근데 이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세 번째, 정회원 무료, 직급받도 없고 모든 네트워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급을 따야 돈이 돼요. 근데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은 거 2%, 내 부대까지 2%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마감 없고 직급 유지 없고 이 마감비 다 주관하잖아요. 네트워크 하신 분들 와서 통장 보여줘요. 예, 잔고 봐보세요. 아마 그 잔고 별로 없을걸요? 그 잔고 언제 쓰였냐? 마감 때 쓰였어요. 집에 물건을 쌓여질 때.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저희 회사는 딱 하나. 내 밑에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100만 원을 받건 1000만 원을 받건 몇 억을 받건 나는 한 달에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끝나요. 3만 원 장보기. 이 3만 원 장보기를 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 시스템은요. 전 세계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라인 가지고 돈 되는 네트워크 있나요? 없어요. 한라인 가지고 고소득 막 몇 억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 있나요? 없어요. 바이너리 마케팅 있잖아요. 네, 한라인이 있어요. 대실적에서 매출에 100억이 일어났어요. 소실적 없어요. 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를 가입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대박이에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밑에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내 밑에 이 사람은 돈 엄청 벌고 있어요. 막 드라이브를 해서. 난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이 100억은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나 없었으면 안 일어났어요? 나 없었으면 안 일어났잖아요. 내가 이 사람 가입 안 시켰으면 안 일어났잖아요. 나한테 줘야 맞잖아요. 근데 안 줘요. 저희는 내 밑에 일대가 한 라인밖에 없지만 나한테 1대잖아요. 이분 밑에 있는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다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2%가. 한 라인 가지고 고소득이 돼요. 브레이커웨이 방식. 한 5라인이 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되려면 한 라인만 가지고 다이아몬드 돼요? 안 돼요. 한 라인만 가지고 고소득이 되게끔 해놓은 마케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밑에 회원이 많이 일어나서 돈을 큰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3만 원어치는 먹어봐야 좋은 줄 알죠. 간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3만 원 정도 시켜봐야 주변에다가 이 밑에 회원들이 이거 어떻게 시켜? 물어봤을 때 알려놔도 주잖아요. 그래서 최소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깜빡 잊고 3만 원 장보기 못했어요. 그렇다고 자격박탈 되는 거 없어요. 다음 달에 3만 원 장보기 하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부담도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휴먼 구격 없고 부대까지 소실 없이 2%. 이게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를 연구 분석하고 논문을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다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최고의 안타까운 거 그 많은 시간과 경비도 아깝지만 그 밑에 만들어 놓은 회원들이 다 잠자고 있더라 이거예요. 안 써요. 굳이가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 회원들을 많이 가입을 시켜놨어요. 이 회원들 관리를 누가 한 줄 아세요?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갈비탕이 올라왔습니다.
뭐 호박죽이 올라왔습니다. 뭐 참깨가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사과가 올라왔습니다. 먹거리를 계속 올라올 때마다 문자 날려줘요. 카톡 날려줘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민이 있어요. 3대 고민. 오늘 뭐 먹지? 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출액이.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 밑에 회원 하나, 내 밑에 친구를 가입을 시켜놨대요. 내 밑에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 밑으로 이렇게 막 그 다른 친구들도 가입을 시켜줬대요. 근데 그 다른 친구들은 우리 거 물건도 쓰고 먹고 우리 거 사업도 하는데 정작 내 발 밑에 일대에 있는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좀 옮겨버릴 수 없냐. 이제 이런 말들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친구, 일대 친구 밑에, 바로 밑에 친구 매출액이 없으면 10대께 올라오죠. 앞치노로 때니까 굳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친구, 결국은 우리 거, 장보기하고 우리 거에서 사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회사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지 않냐면 우리 회사는요. 월말에 정산해요. 정산해서 다음 달 5일날 수당을 넣어줘요. 월말에 이 내 바로 밑에 있는 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문자가 냐면 대표님 밑에 매출액이 얼마가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5만 원 들어갑니다. 3만 원 장보기 안 할까요? 하죠. 또 대표님 밑에 매출액이 얼마가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보기 잊지 마세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 할까요? 해요. 심지어 이래도 할걸요? 대표님 밑에 매출액이 얼마가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2만 원 들어갑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3만 원치 만 원에 사 먹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더 이제 월말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제 10일, 20일, 30일 간격으로 할 거예요. 이 관리를. 예를 들어서 나로부터 쭉 부대까지 있어요. 저 부대에서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팔대한테 회사에서 문자가 와요. 대표님 3만 원 잊지 마세요. 밑에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하겠죠. 네. 그럼 매출액이 이제 8대 부대로 커졌죠. 7대한테 가는 거예요. 대표님 밑에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만 원 장보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 일대는 밑에 매출이 엄청나게 커졌죠. 3만 원 장보기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3만 원 장보기만 다 해도 한 달에 10억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내가 지금 5명으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10명, 20명 해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5명, 3대까지 만들어지면 또 옆으로 만들고 이렇게 펼쳐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휴먼 고객이 없는 마케팅이다. 예. 결국 다 먹잖아요. 먹거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하기도 편해요. 내 주변에 집 앞에 있는 미용실, 뭐 헬스클럽, 뭐 식당 어디든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가서 또 전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파마 커트반에서 돈 버셨잖아요. 멈추면 돈 안 들어오죠. 배너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먹거리를 다 파는 건강한 쇼핑몰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가입하신 분들한테 커트비, 파마비 2% 할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가서 장 보면 원장님한테 2% 들어가잖아요. 계속 평생 이런 식으로. 심지어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우리 걸 지금 그 홍보되고 있어요. 서울에 에듀윌 학원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에듀윌.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공인중개사 대표님들께서 전에는 중개 수수료만 돈이 됐잖아요. 배너 설치해 놓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여기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가입하시면 먹거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중개 수수료 2만 원 할인해 줍니다. 가입하겠죠. 그분이 집에 가서 장 보겠죠. 2% 중개사 사장님한테 들어가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연말의 사람들을 위한 리드미 티샷 세계 최초 직거래 유통 플랫폼 시스템으로 업계 커머스를 깔끔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리드미 티샷 텔레폰샷 5명에게 전하고 매달 평생 보너스까지 깨끗하게 리드미 프로로 입문하면 본인 구매 매출 PV의 6%까지 캐시를 받으니까 티샷 한 번으로 월 1억의 소득자가 된다. 당신의 빛나는 성공 리드미에서 시작하세요. 저희 홍보 영상을 골프로 했는데요. 제가 뭐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한 8단계 직급이 있는데 직급 명칭을 뭘로 할까? 저는 막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뭐 다이아몬드네, 사파이어네, 막 그 보석으로 하는 거 식상하잖아요. 예, 다 다단계 느낌 막 너무 나고. 근데 그 골프에 티샷이 있죠. 티샷. 네. 티샷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티샷이 있어요. 이 티가 텔레폰이에요. 전화 한 방으로 끝난다 해서. 그래서 그 우리 직급을 이렇게 골프 용어로 했어요. 파 프로, 버디 프로 이렇게 쭉. 근데 다른 네트워크들 직급 따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직급 따려면 뭐 해야 돼요? 매출이 해야 되죠. 근데 저희 그러지 않아요. 우리 파프로 어떻게 되냐면요. 내 통장에 100에서 500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파프로 되는 거예요. 매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글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 순수익의 2에서 3%를 예치해놨다가 이글프로 됐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중형 자동차를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매달 활동비 2, 300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홀인원 프로 1억에서 3억을 벌면 홀인원 프로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형차를 뽑아주고 예, 활동비 한 500씩을 매달 드리고. 예, 근데 그 다른 네트워크들 이렇게 보니까 성공자를 1억을 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1억에 딱 거의 다 1억을 월 1억을 벌면 그 회사의 성공자로 뽑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월 1억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아까 보셔서 하시지만 10만 원 장부기만 해도 예, 한 3, 40억 들어와 버리잖아요. 우리 회사는 한 10억 정도 벌어야 성공자예요. 예, 누구든지 쉽게 이게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억 정도 됐을 때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 되는데 이게 매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버는 돈이에요. 예. 그러면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 되면 고민 중이에요. 한 20억을 현금으로 떠서 줄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다른 데가 10억을 떠서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까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저희 2년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2년. 예. 그 모든 성공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기간 없는 성공은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2년만 쓰리고 하시면 되고 777 법칙만 전환하시면 됩니다. 쓰리고 뭐냐? 내가 먹어보고 우리 거 집에서 먹는 거 바꿔보는 거예요. 맛있으면 주변에 링크 보내고 야 이거 맛있다 하고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고 하신 분들한테 야 그것 때 그걸 공짜로 먹는 방법도 있어. 예, 또 먹다 보면 소득도 돼. 세미나 모시고 오고 먹어보고 링크 보내고 세미나 오고를 쭉 2년만 해보면 돼요. 예. 2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한 7일 동안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이 쓰리고를 한 70일을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예. 지금 저희 그 전국에 계속 세미나가 있고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70일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 예. 우리가 그거 아시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못해요. 근데 수영장 가서 막 수영을 하면 안 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10년 수영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 수영을 하면 뜰까요? 안 뜰까요? 그렇죠. 떠요. 왜 떠요? 그 운동했던 근육은 싹 빠져버렸는데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내 몸에 내 머리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70일을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700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2년을.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목표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선물 하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이룬다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성공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저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성공의 법칙을 안 들어 지금까지 다 이루었는데 최근 얘기하자면 그래요. 25평, 28평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통 유럽식으로 햄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이 내 만드는 햄소세지가 어떻게 하면 빨리 유명해질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 3년에 한 번씩 식육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45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요. 야 여기에 출전해서 매달 10개 이상을 따면 소문나겠다. 이 계획을 잡은 거예요. 먼저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이 목표를 노트에 적어라 해요. 제가 이걸 돈버 레시피, 부대찌개 레시피 노트 사업계획서를 적은 노트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기다 먼저 적고 이 적은 걸 눈에 보이게 붙여놔라.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은 걸 매일 실행을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독일 식육 올림픽 나가서 매달 10개를 딸 거야. 여기 다들 그 계획들을 세우시면요. 나 돈을 뭐 얼마를 벌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내 부모님한테 뭘 해줄 거야. 이걸 찾고 계획은 주변에다 알려야 돼요. 근데 제가
독일 식육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겠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소세지 종주국 독일에서 메달 딴다고 네가? 왠지 거였어요. 동메달 하나만 따와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매일 밤마다 남아서 12시 1시까지 제품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우리 부사장님하고 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몸무게가 73kg인데 61kg까지 빠졌어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독일 올림픽을 2019년 5월 달에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로 17개 메달로 아시아 최다 메달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SBS, KBS,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소세지로 인정을 받았죠. 이제 소세지 공장을 차려야 될 거예요. 어디다 소세지 공장을 세울까? 내 고향 임실이고 임실에 치즈 축제가 있고 치즈 축제가 열리는 테마파크 한가운데다 공장을 세워버리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게 뭐야? 소세지 공장이야? 친환이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계획을 세웠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치즈 테마파크 안에 공장을 세운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 직원들, 주방장, 매니저, 심지어 알바생들 둘까지 데리고 테마파크를 갔어요. 가서 선언을 했어요. 이 치즈 테마파크 안에 소세지 공장을 세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서 야유회를 한다. 근데 그때 직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먼저 외곽에다가 조그맣게 소세지 공장 세워놓고 거기서 만들면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요. 지역에 농산물들 갖다 쓰고 치즈 갖다 쓰고 불에다 계속 제한서 넣고 5년 만에 1년에 300억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소세지 공장을 치즈 테마파크 한가운데 제일 좋은 위치에다 세웠어요. 5년 만에 회전하고 그리고 연매출 100억을 넘겨보자 거의 7년 만에 그 가까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 성공의 법칙을 저희 아이들한테 전수를 시켰어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저희 둘째예요. 아빠가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항상 요리만 해요. 요리가 취미라. 다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에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조, 가장 어려운 보거, 식품과학, 떡제조. 고등학생이 다 따버렸어요. 얘가 이걸 다 따서 이 옆에가 누구시냐면요. 우리 그 전라북도 서거서 교육감님이세요. 한국 기록원에 등재됐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 수여식을 하고 전라북도 모든 신문에 다 나왔어요. 얘가. 근데 얘가 이렇게 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공의 법칙을 냈지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제 여기 노트에 보면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층계예요. 이게 핵심 키예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성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처음, 막, 중간, 끝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층계 옆면에 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조그마한 계획은 안 힘들어요. 큰 계획은 힘들어요. 근데 한 50계단 올라가다가 힘들어 하고 내려와 버려요. 한 90계단 올라가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했다 죽겠다 하고 내려와 버려요. 근데 이 5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죠. 90계단도 10계단만 더 올라가는데 포기해버린 이유가 있어요. 성공의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뭔지 몰라요.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8,000m 넘는 히말라야 산을 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다가 보니까요. 눈사태가 나서요.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막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다치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다 올라갔어요. 근데 가장 힘든 구간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이 보이는 30m 전이에요. 그 높은 산은 산소도 별로 없잖아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제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발 하나 떼는 게요. 100kg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괜히 올라왔네 하고 내려와 버릴 것 같으세요?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내려와 버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쁠 것 같으세요? 기쁘죠. 정상이 보이니까. 그 마음가짐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한두 번 떨어지면 자격증 시험 포기해요. 근데 얘는 10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56번의 시험을 봤어요. 한두 번 떨어지면 50계단 올라왔네? 실력은 쌓였잖아요. 3-4번 떨어지면 90계단 올라왔네? 실력은 더 쌓였잖아요. 그래서 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뭐가 안 됐었을 때 힘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는 3조가 목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틀어줬던 영상 보셨죠? 중국신 영상. 제가 3조를 하겠다고 했죠? 그때 연매출 기껏해야 15억 했던 업체가 연매출 3조를 하겠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웃겼을 거예요. 속으로 솔직히. 그런데 다들 놀랄 거예요. 앞으로 7년이면 3조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조를 하기 위해서요. 매일 죽을 맛이에요. 매일 죽을 맛.
첫 공장을 세워놓고요. 지금 11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손익분기점이 넘는데 2년 6개월 걸렸어요. 2년 6개월 동안 매달 고정비가 월급, 고정비 3,000, 4,000씩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안 넣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예, 근데 손익분기점이 2년 6개월 지나니까 애터미도 납품되고 초록말 납품되고 오아시스 납품되고 막 그런 마켓컬리 납품되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잖아요. 하루 생산량 1톤 캐파가 꽉 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이 지나니까 한 달에 1,000에서 1,5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순수 이익이. 한 달에 1,500만 원 벌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아, 너 이제 살만하겠다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바로 이 공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목표는 3조니까. 이 공장 가서요. 직원들 30명 뽑고요. 더 죽을 맛이에요. 고정비가요. 한 달에 1억이나 가요. 매달. 근데 그 더 죽을 맛이 그게 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또 상공공장 간다고 하지 플랫폼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공장에서 멈췄으면 저는 연매출 한 15억, 20억 하는 업체 대표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목표는 3조인데 이 3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죽을 마시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이 과정이 없으면 못하니까.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세미나 하러 다니고요. 수요일날 서울 올라가면 3번씩이에요. 예. 막 2시, 4시, 7시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어요. 근데 월요일날은 대구, 부산, 울산으로 가요. 예. 이걸 매일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안 힘드냐고. 제가 큰일 난다고. 근데 저는 기뻐요. 몸은 힘들다. 왜냐면 내가 이걸 계속 해 나감으로써 7년 안에 3조, 7년, 사실 7년도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97년도부터 내 목표를 다 이루어왔다. 나중에 제가 책으로 낼 거거든요. 내 목표를 다 이루어왔는데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질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이 때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중간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세요. 그분도 쉬시려고 제 옆에 멈추셔서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벗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가 76세시래요. 그분이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근데 쉬지 않고 매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쉬워지더래요. 올라가지더래요. 그리고 16년 동안 지금 탔는데 건강해졌대요. 허벅지가 젊은 저보다 더 붉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른 우리 이제 부사장님 오라고 했어요. 부사장님 산악자전거 한 대 사드리고 나도 사고 부사장님한테 말했어요. 모든 목표는 뭐를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앞으로 우리 6개월 동안 내일 아침부터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자전거를 탄다. 네. 이게 저예요. 첫 번째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세요. 몸이 약해요. 저보다 6살 많으시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다 깎였어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전주에 번제산에 거북바위랑 바위가 있어요. 바위는 미끄럽잖아요. 높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것만 올라가 버리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자. 30번씩만 넘어지자. 자전거를 막 타고 마지막에는 여기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내렸어요. 계획 그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눈 내렸더라도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 2달이 지났어요. 부사장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준비 잡혔어. 오케이. 준비 잡혔어.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제가 내치는 게 끝까지. 그래서 저는 바위를 땡겨가지고요. 승리가 올라가지더라고요. 근육이 더 쉽더라고요. 이런 것도 계속 처음에 한 개라도 못 올라갔던 조명만 계단이 다 올라가지고
난관을 부딪혀요. 사람들은 그때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눈이 오고 비판이 졌으니까 자전거 못 가니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90일 만에 고음파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한번씩. 일어설 수 있는 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웃어주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 미국을 갈 수 있나요? 없죠. 예, 버스를 타고 미국을 갈 수 없습니다.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 정말 이렇게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성공을 해볼 거야, 이렇게 돈도 벌어보고 정말 한 번 정도는 정말 부담 없이 편히 살아보고 싶다.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내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 벌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그렇게 돈 벌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성공을 해보겠다고 한 그 마음가짐이 헛된 걸까요? 헛된 게 아닐까요? 헛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니까.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듯이 내가 큰 부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우리 믿음이는요, 말씀드렸죠? 초창기고 현재. 그리고 이 먹거리예요. 화장품 건강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요. 매출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밑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 1, 2년이면 3, 4년이면 몇십억, 몇백억의 매출액이 일어나는 그런 쇼핑몰이 다들 밑에 있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이렇게 쓰리고만 하면 돼요. 먹어보고 링크 보내고 쓰리면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2년만 하면 된다. 2년이면 된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요, 활주로가 2km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시속 300km의 비행기 속도가 필요해요. 시속 300km의 비행기 속도를 내더라도 활주로가 500m밖에 안 된다, 못 떠요. 활주로가 2km더라도 비행기가 시속 100km밖에 속도를 못 낸다, 못 떠요. 2년 동안 있잖아요. 정말 끈기와 열정으로 2년만 꾸준히 이 스트리그만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성공을 다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는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너무 감동을 받고 왔는데 90세 되신 어르신이 우리 거 추어탕으로 사업을 하세요. 종친들한테 전달하시면서. 예. 화장품 건강식품 팔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먹거리는요, 어른들이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챙기면 되잖아요. 자식들이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아빠 엄마 하면서 또 그 주변한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모든 네트워크 사업은 보통 처음에 60, 70대 분들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60, 70, 왜냐면 40, 50대들은 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60대가 60, 70대에서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께 지금 빨리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60, 70대 분들이 이렇게 드셔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전달하고, 자녀분들 또 친구들이, 그래서 벌써 이렇게 사업가들이 이제는 20대까지 또 보여요. 빨리빨리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챙기시기만 하면, 내 가족 친척들 챙기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정성 넘치는 열강해 주신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제가 39년째 목회하는 목사라서 그런지요, 오늘 분위기가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꺼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음번 세미나 때는 아예 끄고 들으시든지 아니면 오시지 말든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표님 11시에 가능한가요? 수요일날?
수요일 오전 11시. 좀 이따 한번 저희 실장님하고 한번 네네. 그래야만 이제 제 아내도 동참할 수 있고 제 주변에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오후 시간 하게 되면 네. 참석하기 못 하거든요. 오늘 제가 저 종로에 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는 바람에 일부러 시간을 바꾼 거고요. 그렇게 조정될 수 있으면 11시로 했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정말 대표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은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이런 분이 다 있구나.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게, 시스템을 한글로 번역하면 두 자로 뭐죠? 조직이죠. 시스템이 안 들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요. 광고하실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기 같이 목사님이신데 최현석 목사님이거든요. 세미나 다음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광고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최현석 목사입니다. 그거 좀 주제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진 거는 기술밖에 없어. 음식 기술. 저희가 이제 삼촌 먹방 21구역이라 삼촌 먹방을 시작했거든요. 21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대표님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엊그제 또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다음 장소를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저희 가게에서. 그리고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주안 남부역입니다. 주안 남부역. 이따가 이거 사진을 좀 찍어 갖고 가세요. 제가 오늘 여기 참석을 초기도 안 했었는데 오게 돼가 급하게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